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오늘은 발레 겟레디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What's in my 폴 앤 발레백, 저의 운동 가방을 소개해드렸던 영상에서 하고 나온 메이크업을 여러분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해주셔서 그때 발랐던 색조들이 뭐였는지 기억을 좀 더듬어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그때그때 색조만 아주 조금씩 바뀔 뿐이지 요즘 제가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이 다 비슷하기는 해요. 일단 지금 세안하고 온 상태인데 너무 금방 건조해져서 빨리 기초를 바를게요.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스프레이 세럼. 제가 10대부터 20대까지 한평생을 수부지로 살아왔는데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이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언제까지나 늘 지성 피부일 줄 알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분기가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속으로 건조해지는 게 점점 많이 느껴져서 저도 아주 조금씩 기초템들을 바꿔 나가고 있어요. 아침 기초로 사용하는 화장품들은 여전히 좀 가볍고 수분감 좋은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계절도 계절인지라 갑자기 확 건조해지는 게 느껴져서 나이트 케어로는 조금 더 촉촉하고 영양감 있는 제품들을 쓰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웰라쥬 리얼시카 카밍 크림. 이것도 자기 전보다는 주로 아침 기초에 좀 잘 바르는 수분 크림이에요. 제가 영상에서 너무 자주 언급했죠. 되게 가볍고 수분감 잘 채워주는데 이 위에 메이크업 해도 안 밀리고 좋아서 몇 통째 꾸준히 잘 쓰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원래는 쉬는 날인데 요즘 제가 발레 개인 레슨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에 가끔씩 이렇게 발레 개인 레슨을 받으러 가는데 오늘 마침 딱 받으러 가는 날이고 학원 가기 전에 이렇게 발레 겟레디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요거는 조선미녀의 인삼 아이크림. 아침 기초이기는 하지만 날씨가 엄청 건조해지면서 메이크업 하고 나가면 바람을 많이 맞으니까 눈가가 엄청 건조해지고 막 피부 속으로 쩍쩍 갈라지고 당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 하던 대로만 기초 바르면 눈가 주름 금방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흡수력 좋고 좀 가벼운 아이크림 눈가랑 인중 부분에 조금씩 챙겨 발라주고 있어요. 이게 피부 건조함이 1년 1년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씁쓸하긴 한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 아이크림이 딱 저 같은 수부지 피부도 부담 없이 바를 수 있게 흡수력도 좋고 막 엄청 리치하지는 않은 그런 타입이어서 지금같이 건조한 겨울에 아침 기초 때 이렇게 발라도 이 위에 메이크업 해도 밀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제 기초 마지막으로 조선미녀 맑은 쌀 선크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녀라는 브랜드 다들 좀 생소하시죠? 이게 외국 뷰티 유튜버 분들 영상에서 엄청 자주 보이는 선크림인데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품절템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인지도가 더 높고 요즘 올리브영에서도 항상 선케어 상위 랭킹에 있길래 저도 되게 궁금했던 제품인데요. 제품 시딩으로 먼저 받아보고 2달간 사용해보면서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어요. 수분감이 좋아서 바를 땐 엄청 촉촉한데 또 마무리감은 되게 산뜻한 제형이에요. 백탁 현상도 없고 그래서 메이크업 안 한 날은 부담 없이 자주 덧바르기에도 좋고 또 피부 화장 전에 발라주면 오히려 화장이 더 착 잘 붙고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 느낌이어서요. 저는 요즘 쿠션 바르기 전에 이거 꼭 챙겨 바르고 있어요. 가끔 베이스 엄청 공들이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 전에 선크림 절대 안 바른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유분감 때문에 메이크업 지속력이 떨어지거나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예외예요. 이게 SPF 50뿔, PA 뿔뿔뿔뿔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아서 강한 자외선에도 안심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날이 춥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고 있는데 기초 후에
이 맑은살 선크림까지 바르고 나면 수분감이 진짜 많이 채워져서 든든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선크림 타입 아시죠? 수분크림처럼 밀림 없이 발리면서 피부에 착 밀착되고 화장 뜨지 않고 유분감보다는 수분감이 충만한 타입. 얘가 딱 그런 타입이라 바뀐 계절에도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선크림 찾고 계셨던 민들레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20% 할인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올영 세일 때 화장품 여러 개 쟁이실 작정이신 분들은 이 친구도 같이 담으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선크림은 매일매일 또 쓰는 제품이니까. 네, 이렇게 아주 수분감 촉촉하고 든든하게 기초 화장이 끝났습니다. 파넬 시카마누 세럼 쿠션. 제가 이 파넬 세럼 쿠션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되게 매트하게 쫙 달라붙는 쿠션을 좀 자주 쓰다가 날이 건조해지니까 다시 촉촉한 쿠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파넬에서 이렇게 새 용기에 담긴 쿠션을 보내주셔서 저는 이름을 확인 안 하고 파넬에서 신상 쿠션이 새로 나왔나 보다 하고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역시 파넬 쿠션 맛집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용기만 리뉴얼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역시나 오랜만에 썼는데도 좋긴 좋구나 싶더라고요. 아주 소량만 덜어서 이렇게 얼굴 외곽 부분보다는 얼굴 여기 중앙, 이목구비가 모여있는 중심 부분 위주로 좀 얇게 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확 추워지고 확 건조해진 계절에는 촉촉하게 착 밀착되는 쿠션을 발라야 피부가 편안한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화장할 때 파우더로 광을 많이 눌러주는 편이어서 특히 쿠션은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제형들을 엄청 선호했는데 촉촉하게 나온 쿠션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재구매하고 다시 찾고 겨울만 되면 자주 쓰게 되는 쿠션이 이 파넬 시카 쿠션인 것 같아요. 일단 색상이 전혀 칙칙하지 않고 예쁘게 화사하고 피부 컨디션 안 좋을 때 막 각질 올라와 있을 때 발라도 요철 부각 없이 진짜 이름처럼 바르면 촉촉한 세럼으로 싹 잠재워주는 느낌? 피부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을 때 발라도 잘 뜨지 않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되게 좋아해요. 타르트의 쉐이프 테이프 컨실러 페어 뉴트럴 색상으로 잡티 커버 조금 더 해줄게요. 이게 솔이 엄청 커요. 이 컨실러도 사용해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괜찮더라고요. 다른 컨실러들은 금방금방 픽싱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 발라놓고 한꺼번에 바르지 못하거든요. 한 군데 찍어놓고 얼른 펴바르고 한 군데 찍어놓고 얼른 펴바르고 이렇게 해야 이 컨실러가 안 굳고 경계면이 안 생기는데 이거는 그렇게 건조하게 픽싱되는 타입은 아니어서 좀 편하게 바르기가 좋아요. 또 다른 컨실러에 비해 좀 얇게 발리는 편이기도 해서 좀 자연스럽게 커버하고 싶을 때 잘 쓰고 있습니다. 밍들 여러분은 다들 다가오는 12월을 어떻게 보내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아직 딱히 계획은 없고 그 전주 주말에 발레 공연 보러 가고 싶어서 예매했거든요. 호두까기 인형. 딱 그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 느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돼요. 작년에는 태양의 서커스를 봤었는데 그때도 너무 재밌게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근데 발레 공연은 직접 예매해서 보는 게 인생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설렙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말 그런 공연 관심이 없었을 텐데 배우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기대된다. 저는 늘 계절 중에 여름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왔었는데 또 겨울 되니까 올겨울은 왜 이렇게 좀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은 특히 막 귀여운 아이템 같은 것도 너무 많고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기 더 좋은 계절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름엔 더워서 막 붙어있기 짜증나잖아요. 겨울도 좋아하는 걸로. 루나의 컴피톤 블러 팩트. 이런 작은 사이즈의 팩트인데요. 그린, 피치,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돼서 나온 제품인데 피부 톤이 막 보정되는 느낌보다는 모공이 부각되는 부위에 바르면 싹 블러 처리한 것처럼 되게 잘 커버되고 요 보송함도 오래 지속돼서 요즘 잘 쓰고 있는 팩트예요. 속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촉촉한 타입의 수분감 좋은 애들을 바른 다음에 마무리는 늘 보송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송하게 해주기는 하는데 특히 광이 반사되면 별로 예쁘지 않은 부분 위주로
좀 더 많이 눌러주고 있어요. 미간이라든지 눈썹, 눈두덩이, 팔자 위주로. 삐아 라스트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일단 눈썹을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평상시 발레 갈 때 이렇게 열심히 메이크업을 하고 가지는 않거든요, 사실. 어디 뭐 다른 약속이 더 있거나 하지 않은 이상. 그래도 오늘 밍들레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발레복 코디도 열심히 짰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메이크업을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눈썹은 원래보다 항상 좀 더 길게 그리는 편이고요. 끝에서 살짝 내려서 조금 아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세미 아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그립니다. 찔끔찔끔 너무 딱딱하고 연하게 그려지는 펜슬 브로우 제품들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뭉치지 않고 부드럽게 잘 그려져서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다음은 데이지크 V컵 블렌딩 쉐딩 쿨 블렌딩. 큰 브러쉬에다가 연한 부분 위주로 좀 묻혀서 45도 광대를 살짝 쳐주고 이 옆턱이랑 목이 이어지는 부위에도 음영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줍니다. 저는 평상시에 늘 눈화장, 섀도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를 가장 마지막에 하는 편이에요. 메이크업 할 때 저에게 있어 가장 귀찮은 비교적 가장 섬세하게 해야 되는 부위여서 그런지 괜히 먼저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짙은 부분 2가지 색상 이렇게 연결시켜서 코끝에도 음영감을 주고 미간 콧대 부분에도 둥글게 음영을 줍니다. 여부는 입술 밑이랑 인중에도. 그리고 크리니크 치크팝, 블러쉬팝. 요거는 제가 블러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색상이고 데일리 메이크업부터 스모키 메이크업, 쿨톤, 웜톤 다 안 타고 어떤 메이크업에다가 얹어도 다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그런 좀 뉴트럴한 색상이어가지고 진짜 손이 제일 자주 가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착 블러셔. 이게 색상 자체는 굳이 따지자면 웜톤 컬러에 가까운 색상인데 쿨한 메이크업 했을 때 얹어도 중심을 딱 잡아주면서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봄웜라, 여쿨라 이렇게 라이트한 피부톤 가지신 분들은 이 블러쉬팝 아직 안 발라보셨다면 구입해서 사용해보시면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코끝이랑 턱끝까지 이렇게 혈색을 좀 얹어줬고요. 비바이 바닐라 스머징 립 펜슬 핑크슈. 입술 선을 따라서 1에서 2mm 정도 살짝 확장시켜줘요. 저는 입이 그다지 큰 편이 아니고 입술도 막 엄청 도톰한 편은 아니어서 이렇게 눈화장 안 하고 봤을 때는 살짝 어색한 감이 있는데 눈화장 하면서 눈도 확장시켜주잖아요. 근데 그거에 맞게 입술도 이렇게 살짝 같이 키워주면 이목구비가 훨씬 커 보이고 꽉 차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생겨요. 그리고 다음으로 메인 립 제품 바를 건데요. 요즘 영상에서 되게 자주 바르고 나왔던 제품인데 이것만 발랐다 하면 여러분이 립 제품 문의를 그렇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뮤드의 드리즐 밤. 특히 제가 자주 사용하는 색상이 5호 플럼바랑 6호 로즈베이인데요. 플럼바는 쿨톤 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어울릴 만한 약간 톤 다운 핑크 플럼 그런 느낌이고 로즈베이는 톤 안 가리는 뉴트럴한 되게 차분한 색상이거든요. 근데 제형이 너무 투명하고 매끄러운 타입이어서 사실 어떤 색상을 발라도 톤 안 타고 웬만하게 다 예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이거 색상 반반씩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플럼바. 되게 자연스러운 핑크빛 색상이고 로즈베이는 조금 더 차분해요. 이렇게 반반씩 발라놓으면 영상으로는 아마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쪽이 조금 더 따뜻하고 차분한 느낌이고 이쪽이 조금 더 핑크기가 도는 살짝 더 연하고 쿨한 색상이거든요. 제형이 제형인지라 엄청 투명하게 발려가지고 화면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네. 아무튼 이게 제형이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요즘 또 건조하니까 이렇게 촉촉하고 쫀쫀한 타입 잘 바르게 돼요. 둘 중에 어떤 색깔 바를지 고민되네. 제가 요즘 영상에 진짜 자주 바르고 나왔던 색상이 이 로즈베이 색상인데 오늘은 플럼바를 전체적으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싹 지우고 플럼바를 전체적으로 발라주겠습니다. 아주 쫀쫀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이 확 생겨요. 처음 써봤을 때 제형이랑 색감이 너무 예뻐서 놀랐어요. 오늘 바를 팔레트는 헤이미쉬의 데일리즘 아이 팔레트 누디로즈 색상인데요. 이런 차분한 핑크 계열 색상 구성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펄감이 없는 2가지 색상을 묻혀서 눈두덩이에
펴발라주겠습니다. 가루 날림 없이 발색이 엄청 잘 되더라고요. 언더까지 전체적으로 발라주고요. 바로 뷰러와 라이터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바짝 컬링해줍니다. 다음에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12호 크림 베이지, 13호 피넛 베이지. 오늘 메이크업 순서를 좀 특이하게 가죠. 일단 피넛 베이지 색상으로 애교살 아랫부분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크림 베이지 색상으로 그 윗부분의 공간을 좀 밝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 올트임 듀얼 라이너 2호 베일 브라운. 한쪽은 딱 아이라이너 그리기 좋은 진한 컬러, 그리고 다른 한쪽은 언더 삼각존 채우기 좋은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진짜 부드럽고 선명하게 잘 그려지고 번짐도 적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요 점막 채우고 아이라인 그리는데 더 많은 양을 쓰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아이라이너가 3통째거든요, 벌써. 딱딱한 제형이 아니어서 더 금방금방 잘 달아요. 근데 이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여기는 엄청 금방 닳고 여기는 항상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이 아이라인 그리는 부분 펜슬 용량이 더 많으면 참 좋을 텐데 우선 점막을 먼저 채워줄게요. 그리고 눈꼬리는 자연스럽게 빼줍니다. 제 아이라이너 뒷부분에 조금 더 연한 색상으로 삼각존을 살짝 채워줘요. 그리고 점점 몽땅 연필이 되어가고 있는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시어누드. 진짜 제 영상에서 역대급으로 많이 등장한 제품인 것 같기는 한데 메이크업 할 때마다 이거를 너무 자주 써서 조금 부끄러워요. 이제 그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상 찍어 올릴 때마다 애교살 또 뭐 발랐냐고 엄청 많이 질문 주시는데 사실 늘 같은 제품이어가지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시어누드 색상을 전 앞머리에 아까 크림 베이지 펜슬로 밝혀준 위에 덮어줘요. 그리고 이번에 프로타주 펜슬 신상 컬러가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클래시 휘그 색상인데 여름 뮤트톤 분들이 쓰시기 좋은 약간 톤 다운된 핑크 색상이에요. 여기에도 펄감이 있는데 저는 요거를 눈 앞머리 부분에 바르면 조금 어두운 감이 있어서 이렇게 뒷부분에 살짝 연결짓는 느낌으로 붉은기를 살짝 넣어주면은 또 청순 여리하고 예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팔레트에 있는 이렇게 2가지 펄감을 섞어서 가운데 부분에 아주 살짝만 터치해줍니다. 페리페라 심플레인 슬림 마스카라 블랙 색상. 이걸로써 모든 메이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왓츠 인 마이 댄스백 영상에서 여러분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던 그 메이크업을 사용했던 색조들 어떤 거였는지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던 그 핑크핑크한 느낌이 맞나요? 요즘 제가 되게 자주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이기도 해서 저는 좀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머리를 좀 묶고 이런 기본 검정 고무줄을 하나 준비합니다. 가르마는 제가 미리 타둔 상태거든요. 원래는 그냥 5대5로 해가지고 아래로 낮게 묶었었는데 너무 정직하게 5대5 가르마를 하니까 뿌리 볼륨이 좀 안 살아가지고 요즘에는 이런 낮게 묶는 번 헤어 할 때 살짝 6대4 정도로 가르마를 타고 있어요. 일단 하나로 머리를 잘 모아줍니다. 손빗질 해가면서 한쪽 방향으로 돌돌돌돌 말아서 둥글게 또아리를 틀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고무줄로 묶습니다. 짠! U핀 2개를 준비해서 똥을 잡고 눌러서 이 머리카락 사이로 넣어서 똥을 가로질러서 통과시킵니다. 왼쪽에서도 한번 똑같이 똥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요. 그 다음에 이런 똑딱핀 2개로 튀어나올 수 있는 옆머리를 싹 고정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왼쪽도 마찬가지로 꽂아주면 머리는 끝이에요. 네,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발레복으로 갈아입고 왔고요. 포인트로 귀걸이를 하나 착용해 볼게요. 이렇게 검정 볼이 달린 실버 귀걸이입니다. 오늘 딱 이 발레 착장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되게 예쁘다.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 괜찮죠? 그럼 저는 개인 레슨 갈 시간이 다 돼서 얼른 수업 듣고 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뷰토일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음 주 뷰토일에 만나요. 안녕!